방치한 집안의 결합 요소들이 하나씩 늘 때마다 점수가 계단을 내려가듯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뤄둔 집수리를 다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고치는 거, 그것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집에만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보다는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매 예방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자체가 사람을 치매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공간이 뇌를 바꾼다는 여러 뇌과학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런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런던은 길이 굉장히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 런던 길을 수년간 외운 런던 택시 기사의 뇌를 MRI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길찾기를 담당하는 해마, 그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해마, 후방 해마의 부피가 일반인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근육을 쓰는 것처럼 공간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뇌가 막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훗날 치매 위험도 달라질까요? 2025년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일반인 10,000명,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45세 이상의 10,000명을 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환경,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의 환경, 동네의 환경을 조사를 한 다음에 9년 뒤에 누가 치매가 걸렸냐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똑같이 건강해도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9년 뒤 치매 위험이 최대 35%나 갈렸습니다. 그럼 어떤 집이 치매로부터 나의 소중한 뇌를 지켰을까요?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초고속 디지털 브로드밴드로 물리적으로 꼭 외출을 하지 않아도 세상과 연결된 집, 그리고 위생적이고 해충, 벌레, 먼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집, 그리고 소음과 어떤 외부에 있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견고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집. 우리나라는 뭐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집, 그게 아닌 집도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레벨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아닌 집도 되게 많습니다. 또 바로 나가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는 운동 친화적인 집,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는 집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타워팰리스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집은 원래 돈 많은 사람 얘기가 아니냐, 돈이 많으니까 뭐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대학에서 소득이나 직업 같은 경제력 차이를 통계적으로 다 걷어내고 봤는데도 쾌적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같은 치매 전조 증상을 최대 80%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매일 머무는 공간, 나를 안정감 있게 지켜주는 친숙한 공간의 질 자체가 훗날 치매로부터 뇌를 지킨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40세의 공간이 70대의 뇌를 결정한다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물건도 있을까요? 자, 호주에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주거 결핍 지수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집의 결함들이에요. 덜컹거리는 문, 요즘같이 여름에 모기 많은데 구멍난 방충망, 혹은 자주 막히는 변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한 집안의 이런 결합 요소들이 하나씩 늘 때마다 정신건강 점수가 비례해서 계단을 내려가듯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이런 고장, 결함 이런 것이 하나 생겨도 그냥 대강 참다가 그게 탁 어느 순간 쌓여가지고 뇌를 탁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생길 때마다 하나씩 뇌에 그것이 어떤 안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둔 집수리를 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 고장날 때마다 바로바로 고치는 거, 그것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막 잡동사니예요. 막 물건 너무 많은 거. 우리가 보통 뭐 집 꾸미기 이렇게 하면 가구점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뭐 홈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카펫도 깔고 뭐 가구도 사고 뭐 더하기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꾸미려고 장식을 하려고 한 화려한 장식, 복잡한 패턴, 뭐 이렇게 여기저기 쌓인 물건들이 사실은 늙어가는 뇌 입장에서는 전부 다 처리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집이 어수선한 사람의 뇌가 왜 피곤한가 이거를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밝혀냈는데, 집이 어지러우면 정신사납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잘 정돈된 집에서는 주변 환경에서 내 뇌로 오는 신호가 일관되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어지러운 환경에서는 여기서도 신호가 오고 여기서도 또 오고 여기서도 막 오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오는 신호들은 서로를 억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뇌에 전달되는 신호량은 오히려 신경들끼리 막 경쟁을 해서 의미 있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의학에서는 신경 경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특히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야가 어수선하면 자극들이 서로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정돈된 공간에서는 이 경쟁이 사라져가지고 한정된 인지 자원을 정말 중요한데 온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가 쉴 시야를 틔워주는 것,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공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명, 이거 굉장히 뇌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빛도 내 뇌의 나이에 따라 처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요. 20대에는 활력을 주는 쨍한 빛도, 70대에는 피로가 될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스름하게 무드 있게 그림자 들이우는 게 치매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듯 조명도 뇌의 나이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건강한 40, 50대. 이때 우리 어때요?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막 쇼츠, 드라마 막 이런 거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스마트폰 불빛 때문에 생체 시계가 꼬여가지고 낮에는 멍하고 오히려 밤에는 말똥말똥하지 않나요? 이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명의 임무는 꼬인 생체 시계를 빛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밝기로만 단순히 따지죠. 어둡다, 밝다. 근데 빛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뇌의 작용이 다릅니다. 사실 빛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의 밝기 자체가 커피잔의 크기라면 빛의 색, 빨간빛, 노란빛, 파란빛, 이런 빛의 색은 그 안에 담긴 카페인 함량인데요. 이런 출근하면 오피스에서 많이 하는 이 푸른 흰빛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뇌를 번쩍 각성을 시키고요. 반대로 이렇게 오렌지색, 은은한 노란색 빛은 디카페인 커피처럼 뇌를 스르르 잠재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난 직후예요. 기상 직후. 모닝 커피보다는 모닝 라이트를 섭취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일어나면 잘 때 쳐놓았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확 걷어 올리고 아침 햇살, 자연광을 듬뿍 쬐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5000 켈빈의 흰빛을 아침에 쬐면 뇌 시계가 지금은 아침이다로 세팅이 돼요. 근데 아침일 때 아침이라고 확실하게 뇌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을 잘 자도록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럼 저녁 5시, 6시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현관에 있는 조명인데요. 우리 집안에 딱 들어서면 신발 벗어놓는데 현관 천장에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근데 그 현관에 있는 등을 3000 켈빈 정도의 오렌지색의 따뜻한 색으로 바꾸면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뇌에 자, 이제는 릴렉스 해도 돼 라는 신호를 주고요. 자, 이제 그러면 7시, 8시가 됐다. 뭘 해야 하면 집안에 있는 불들을 하나씩 방마다 꺼가면서 점점 조도를 낮춰주시고요. 이제 9시가 되면 천장등은 끄세요. 그리고 군데군데 있는 노란색 스탠드만
남겨두시고 막 10시쯤 주무시면 10시에는 완전히 칠흑 같은 침실은 어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막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막 스마트폰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침대에 충전기를 꼽는데 스마트폰 충전기에 이 LED 같은 거를 내 입장에선 저는 도둑 불빛이라 부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 주변을 순환하는 뇌 척수액 이 수로가 있거든요. 그거를 뇌의 하수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푹 깊은 숙면을 할 때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을 잘 때만 이 치매 독소 물질이 씻겨져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침대 옆에 이렇게 충전기를 둔다. 계속 이렇게 도둑 불빛이 노출이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강한 3, 40대 4050까지를 위한 팁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 늙어가는 내 우리 부모님을 위한 빛 처방은요. 사실 부모님 댁에는 절대적으로 빛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 뭐 해요? 전기세 아낀다고 막 이렇게 테레비를 무슨 조명처럼 다 불 끄고 테레빔으로 막 거실을 밝히고 계신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근데 75세의 눈은 청년보다 3, 4배 밝은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거실에 형광등, 천창등 하나만 밝히면 뭐가 집니까? 그림자가 지죠. 근데 늙어가고 있는 내한테 또 그림자가 좋지가 않고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이 그림자를 구멍으로 착각을 해서 발걸음을 멈칫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은 빛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건데요. 딱 천창에 있는 형광등, 청창등 외에도 코너 조명, 스탠드, 간접 조명을 집안 곳곳에 두어가지고 빛을 여러 겹 껴입듯이 골고루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는 생활 동선을 비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막 이렇게 칼질을 하시면 엄마가 칼질하는 그 부분 딱 싱크대 위에 국소 조명을 단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약봉투가 놓인 소파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또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거나 잘 꺾이는 국소 조명을 귀여운 걸 딱 놔드린다거나 이렇게 부모님의 이 활동 반경에 따른 국소 조명 손끝을 밝혀드리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는 정상 노화가 아니라 본격적인 중증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빛 처방은 중증 치매 환자분들한테 일몰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5시, 6시 해가 지고 노을이 어둑어둑해질 때 갑자기 막 안절부절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안에 치매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딱 오후 4시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래서 4시가 되면 일단은 커튼을 딱 닫아가지고 바깥에 노을이 오고 어둠이 오는 거를 딱 뇌가 못 느끼게 하시고요. 오히려 거실이나 복도와 같은 집안은 환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저녁에는 커튼을 쳐야 되냐? 그게 또 깜깜한 밤이 되는데 커튼을 환히 열어놨다. 그러면 우리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에 형광등 켜놓으면 커튼이 약간 거울처럼 집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반사를 하잖아요. 근데 중증 치매 환자분들은 그 장면을 보고 도둑이 누가 침입을 했다. 이렇게 느끼시고 특히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거울을 굉장히 무서워하시게.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기라고 인지를 못하시고 딴 사람이라고 침입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또 치매 환자분들이 살아가시는 공간에 거울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평소에는 거울을 이렇게 가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 처방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집에 네. 있는 게 좋을지 병원에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엄마가 치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되게 잘못했어.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막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특급 호텔에 스위트룸에 30일을 장기 투숙을 잡아들였어. 이거 효도하는 걸까요?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럭셔리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 그 자체가 뇌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환경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보면 많은 치매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치매 진단 이후에 어떤 주거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병원으로 가시거나. 그런데 치매가 진행이 되고
늙어가는 뇌에게는 환경이 뭐 좋고 나쁘냐, 뭐 비싼 환경이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환경의 변화 자체가 취약해진 뇌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를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계속 살아오던 익숙한 집은 기억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눈을 감고도 우리 컵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수십 년간 그 집에 살게 되면 몸이 기억하는 그 익숙함이 매일 뇌를 받쳐주는데, 낯선 곳으로 갑자기 옮기면 그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생 살던 내 집에서 끝까지 지내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aging in place라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원래 살던 집이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뇌에 열악해. 그래도 계속 그 집에 살게 두셔야 될까요? 원래 살던 집이 뇌에 안전해야 하고, 무엇보다 40, 50대 그나마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 시기에 미리 뇌에 친화적인 집으로 고쳐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고쳐야 할까요? 이 그래프에 답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 면은 내 몸과 뇌의 활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빨간 선은 환경 의존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인학의 거장 로턴 박사의 말처럼 내 능력이 취약해질수록 주변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이, 영향력이 강렬해진다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환경을 바꿀 힘은, 여력은 아직 충분하면서 바뀐 환경이 내한테 주는 스트레스에 덜 의존적인 유일한 시기가 바로 그 교차점이 바로 40세에서 55세 사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집안 리모델링 하는 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사실 스트레스긴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은. 근데 이 시기 때는 리모델링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체력 있고, 또 무엇보다 바뀐 환경에 금세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추적 연구들을 보면 건강할 때 미리 집을 뇌친화적으로 개조한 사람은 향후 노년의 인지 저하가 확실히 느렸고요. 반대로 70대 넘어가지고 뒤늦게 고치는 거는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일 뿐이죠. 치매 예방에 있어서요, 인간관계,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가 최고의 치매 예방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활발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핸드폰 주소록에 엄청 많은 사람이 있고, 뭐 SNS에 팔로워가 엄청 많고, 사람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아는 사람 발이 넓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주 많이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무턱대고 생각하시는데, 란셋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학술 잡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단순히 만나는 횟수와 사람 수보다 이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 스웨덴에 있는 마을에 사는 일반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이런 인간관계를 연구진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자식도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보다는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자녀를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속을 썩이고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만남을 가진 노인분들은 오히려 치매 발생률이 안 만나는 분들보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속 썩이는 자식은 자주 안 만나는 게 치매 예방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질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 세 번 만나고 혹은 뭐 10명 만나고 100번 만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막 친구들한테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그냥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단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이 주관적인 감정도 치매 위험이 최대 58%까지 높아져요. 그러니 치매 예방한다고 억지로 막 싫은데 막 자주 막 회식에 나가고 막 친구도 억지로 내키지 않는데 만나는 것보다도 굉장히 나한테 정말 만족감을 주는 소수의 사람과 만족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만족스러운 연결을 공간으로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핵심은 시선의 각도인데요. 우리가 거실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족이 있다 보면 가족과 항상 뭔가를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떨 때는 혼자만의 고독이라고 창 옆에 이런 안락 의자를 둬가지고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혼자서 잡지를 볼 수 있다든지 혼자서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선이 그래도 가족의 움직임이, 내가 그렇게 창 옆에 혼자서 잡지를 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주방에서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그 시야 안에 있으면 설령 뭐 말을 하거나 뭔가를 직접 같이 하지 않아도 이게 거울신경이라고 해서 나의 사회적 뇌가 간접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 주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뉴로테리어에서 세라퓨틱 키친, 치유적 주방이라는 개념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방을 내친화적으로 바꿀 때 단순히 이렇게 벽만 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구조 대신 다이아몬드 배치라고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과 서로 요리를 하면서 시선을 교환할 수 있는 집안 배치가 책에 소개되어 있고요. 요리를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가족과 눈을 맞추고 그거 좀 가져다 줄래?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 것. 그리고 요리를 하는 와중에도 옆에 푹신한 안락 의자에 우리 어머니가 뭐 콩 깎는 이런 마이크로 태스크라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옆에 매트에는 손주들이 숙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선의 교환, 사소한 눈 맞춤 이런 것들이 다 뇌에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그래서 가구의 배치, 시선의 각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일의 관계 온도가 달라집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걱정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까지도 봐야 합니다. 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조명이라든지 집안의 배치라든지 뭐 정리정돈 이런 거를 뉴로테리어에서 소개된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동네라는 거는 참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 집은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내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뼈대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네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내가 살 동네를 보러 다닐 때 역세권인가요? 술세권인가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데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나이 들어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어서 걷기만 해도 내가 건강해지는 동네. 제가 뇌세권이라고 이런 동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뇌세권을 결정을 하는 이 동네 전체 뼈대 레벨에서 봐야 될 게 도로망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시카고랑 프라하의 두 도시 중 어느 도시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뇌가 훗날 더 튼튼하게 자랐을까요? 자, 시청자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시카고일까요? 프라하일까요? 정답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가 굉장히 막 미로처럼 골목길이 구불구불하고 막 안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도로망인데, 젊은 성장 발달하고 있는 뇌한테는 이렇게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도로망이 오히려 뇌의 공간을 탐지하고 길을 찾는 뇌 능력을 끌어올려줬고요. 하지만 40, 50대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는 뇌한테는 오히려 시카고 같이 한눈에 반듯반듯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로망이 심플하고 단순한 곳이 훨씬 뇌에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한 블록의 길이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한 블록이 약 150m. 이거는 2, 3분마다 교차로가 나오는 리듬이 가장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일단은 고민 없이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하면 너무 지루하겠죠? 가다가도 2, 3분마다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가볼까? 하면서 내가 가면서 이런 작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차키를 내려놓는 20분 생활권. 보통 우리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도시생활 다 정리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 가가지고 전원생활, 제2의 인생, 귀농 막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많은데, 준비 없는 단순한 전원생활은
늙어가는 뇌에게 사실 유배예요. 미국에서 164만 명을 10년간 추적을 했더니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무려 22% 더 높아졌어요. 돈이 많아도 운동을 하든 적게 하든 뭐 결과는 같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현관문을 나서서 20분 안에 차 타고 아니고요. 걸어가지고 마트, 병원, 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는가? 차키 없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 자율성이 뇌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초록. 뇌를 살리는 진짜 초록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동산 볼 때 보통 요즘 숲세권, 뭐 서울숲 옆에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프리미엄 뽑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초록이라고 다 같은 초록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11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뇌를 치매로부터 진짜 지켜준 거는 단순히 땡볕 잔디밭이 아니라 이걸 영어로 트리 캐노피라고 하는데 내 머리 위를 무성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나무 그늘이었어요. 어떤 동네를 딱 지도를 보고 이런 나무 그늘이 있는 지역과 단순히 땡볕 잔디밭만 있는 지역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향후 치매가 걸리는 확률을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동네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머리를 울창하게 덮는 나무 그늘이 있어야만 비로소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잔디밭은 소용이 없었고요. 왜 나무 그늘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시지만 대기 오염이 노년에 가장 중요한 치매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머리 위로 입체적인 지붕을 만드는 나뭇잎은 이런 미세먼지, 소음 이런 거를 공중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나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기 때문에 뇌를 회복시키는 주파수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입체적인 뇌를 치유시키는 소리를 나무가 품고 있고요. 또 주의력 회복 이론에 따르면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야만 뇌가 경계를 풀고 온전히 쉽니다. 이건 잔디밭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단순히 초록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숲의 깊이를 원하고요.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뇌세권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살 동네를 고르면 가장 100세 시대의 건강한 뇌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안 걸릴 사람도 치매를 걸리게 만드는, 치매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 안 만나고 혼자서 딱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쇼츠만 보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도 가지 않고 보청기도 하지 않고 잘 안 들리니까 막 친구가 와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사람 잘 안 만나는 거. 은퇴하고 평일 틀어박혀서 유튜브만 보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 안 배우는 거. 이게 다 뇌를 고립시키거든요. 제가 청력 손실이 첫 번째 도미노라고 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 꼽으라면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비인후과도 안 가고 보청기도 안 해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뭐? 이러면 짜증나니까 자꾸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혼자 있고 계속 혼자서 막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안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뇌를 고립시키거든요. 그래서 청력 손실이 치매를 일으키는 첫 번째 도미노거든요. 그 도미노의 끝은 결국 사회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뇌는 안 쓰면 정말 빨리 녹슬고요. 편한 것만, 익숙한 것만 찾지 마시고 매일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감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네, 정말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40대의 중요한 치매 위험 인자거든요. 그 40대 시절에 먹는 게 60대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로 직결이 되고 그게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도미노처럼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뇌에 나쁜 거를 안 먹고 두 번째는 뇌에 좋은 거를 챙겨 먹고 둘 다 중요하죠. 자, 먼저 제일 뇌에 안 좋은 식품 뭔지 아세요?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뭐죠? 편의점 소세지, 햄버거,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죠. 영국에서 70만 명 넘게 추적한 연구를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먹는 사람이 노년의 치매 위험이 25% 더 높았고,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최대 44%까지 올라갔어요.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신경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특별히 뇌에 좋은 거 챙겨 먹지 않아도 단순히 나쁜 것만 끊는 거, 초가공식품만 딱 끊어도, 혹은 이거 초가공식품의 10%만 자연식품으로 바꿔도 치매 위험이 19%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절대 안 먹겠어 하면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할까요? 전 세계에서 치매 예방용으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식단이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이거는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 예방 식단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둔 건데요. 근거가 꽤 탄탄합니다. 노인의 900명을 추적한 차랬더니 이 마인드 식단을 가장 잘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 낮아졌고요. 이거를 인지저하 속도로 환산을 하면 뇌가 7.5살 더 젊은 수준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식단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완벽주의자의 식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100점 맞도록 완벽하게 다 지키지 않고 그냥 좀 지키려고 했는데 좀 안 될 때도 있고 설렁설렁 중간 정도만 지킨 그룹도 치매 위험이 35% 꽤 낮았거든요. 그러니 꼭 100점 맞으려고 강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생 6, 70점으로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인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푸른 잎채소, 시금치 이런 거 일주일에 6번 이상, 요즘 냉동과일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블루베리 일주일에 2번 이상 먹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죠?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면 그냥 냉동 블루베리 우유에 그냥 트리기만 해도 그게 우유 얼음을 빙수처럼 만들어서 꽤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베리류 2번 이상, 그리고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콩, 통곡물,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런 거는 일주일에 1번 이상. 그리고 중요한 게 기름인데요. 이 기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브유, 굉장히 질 좋은 올리브유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틴이 올리브유 종이컵에 따라가지고 그냥 꿀꺽 삼키고 레몬즙 그냥 1스푼 정도 먹고 그거를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빨간 가공육. 빨간 고기, 그리고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버터, 치즈, 케이크 같은 단 디저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튀김 이런 거는 좀 줄이시고요.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라도 조금만, 일부라도 건강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뇌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다이어트 이런 거는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지키면 천천히 뇌를 치매로부터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WHO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가지를 채우셔야 돼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손쉽게 요즘 러닝 크루들 되게 유행이잖아요. 러닝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헬스장 가서 막 이렇게 무게 들고 치는 거,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일단 치매로부터 뇌를 지킨다고 영구적으로 검증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일주일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 전체에서 최소 150분 챙겨 하셔야 돼요. 여유가 되면 300분 이상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숨차, 그만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드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시키면 얼마 남았어 하면 몰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되는데 숨은 약간 차는 정도예요. 빠르게 걷기 아니면 슬로우 조깅 정도가 딱 좋고요. 이거를 하루에 30분 정도 주 5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만 하면 좋나요? 일단 유산소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되고
되고요. 거기서 여력이 조금 더 나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추가로 더 좋은데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팔, 다리, 몸통에 큰 근육을 다 쓰는 운동이에요. 막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막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 갈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스쿼트, 가벼운 아령, 밴드 당기는 거 정도면 충분하고요. 우리가 이게 허벅지 근육이 나이 들수록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 이 대근육이 탄탄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낙상 이렇게 무너져서 별거 아닌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서 막 사망하시고 이러는데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야 잘 안 넘어지고 또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40, 50대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뭐게요?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쓰는 운동인데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 한 발로 서기 다 균형 운동에 포함이 되죠. 지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균형과 근력을 합친 이런 복합 운동을 얼마나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낙상 한 번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종류의 운동, 일단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좀 체력이 남으면 일주일에 2번의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챙겨 하는 것. 무리하지 마시고 내 체력에 맞게 대신 꾸준히 하시면 나이 들어 치매로부터 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년 이상 분들은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는 편인데요. 치매를 예방하고 진짜 뇌에 좋은 영양제도 있을까요? 진료실에 오시면 다들 선생님 치매 안 걸리는 영양제 없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마법의 영양제 알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뇌 영양제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뇌의 인지 부담을 줄여주는 나의 집, 생활 공간이에요. 뇌 친화적으로 잘 설계된 동네에서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걷고 또 이웃과 인사하고 또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 돌아와 푹 자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어떤 수십만 원짜리 뇌 영양제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딱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집에 있는 조명 바꾸기. 일단은 거창한 해외에 비싼 조명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사서 다르란 말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집 환경에 살 수 있는 거. 9시가 넘으면 거실에 있는 형광등 끄고 따뜻한 간접 조명. 온화한 오렌지 빛깔의 간접등만 남겨두기. 그리고 또 내가 밤에 잘 때 칠흑 같은 어둠에서 숙면을 취해야만 자는 동안 뇌의 치매 물질이 글림트 시스템이라는 뇌를 둘러싼 수로에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침실만큼은 핸드폰 충전기 안 돼요. 완전히 깜깜한 칠흑 안에서 푹 숙면하기. 이게 일단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 은근히 이 귀, 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방치된 시력 저하, 청력 저하가 노년의 아주 중요한 치매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동네에 있는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큰 병이 없더라도 검진을 받으시고요. 또 어떤 교정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안경, 보청기 같은 거 미루지 마세요. 눈과 귀는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3번째, 매일 걷기. 자, 웬만한 거리는 차키 내려놓고요. 내 머리 위를 울창하게 덮는 나무 그늘이 있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걸으세요. 3가지만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잘 지켜도 나의 7, 80대가 달라집니다. 우리 미래 준비한다면서 돈 모으고 몸 챙기죠. 주식이나 펀드 하고 헬스장 끊고 영양제 챙기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돈 아니면 몸인데 근데 평생 아둥바둥 모은 돈 끝까지 내 것일까요? 미국에서 8,000명을 20년간 추적했더니
훗날 치매로 갈 분들은 진단 6년 전부터 자산이 새고 있었어요. 단순히 병원비를 많이 써서? 아니에요. 금융자산부터 줄고 있었는데 돈을 판단하는 능력이 기억보다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럼 진짜 노년의 나의 삶의 질을 가르는 요소는 뭘까요? 영국에서 50대 이상 10,000명을 추적했더니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 소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내 집, 주거 자산이었습니다. 그것도 70대에 가서야 벌어지는 게 아니라 50대부터 주거 환경의 차이가 뇌 건강의 격차로 벌어졌고, 그게 말년에는 17년의 건강 수명의 격차로 벌어졌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건지, 아니면 병원 천장만 바라보면서 노년을 맞을 건지,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공간의 질이 그 차이를 갈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뇌친화적인 공간, 치매를 예방하는 집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치매 환자를 위한 그냥 이야기 아냐?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장 약한, 취약한 사람을 위해 만든 다정한 공간이 결국 그 집에 사는 모두의 뇌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허리가 굽는 노인을 위한 배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예외 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평소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딱 한 곳,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 책 뉴로테리어에 모두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는 그 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만들 시간은 뇌가 건강한 지금뿐입니다. 집이 바뀌면 뇌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의 시선으로 공간을 처방하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닥터 손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